50,000 watts. Maximum power. Radio Korea. AM 1540. KMPC. Los Angeles. 자, 오늘도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은 이렇게 시그널 나가고 난 다음에 음악 준비해야 되는데 음악 틀 시간도 그 4분도 아깝습니다. 네. 네. 네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하실까요? ERC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예. 네. 그게 뭐 다룰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시의성이라는 면에서 그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라고 방금 사회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 시간을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PPP가 낫나 ERC가 낫나 그걸로 계산기 두드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죠.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PPP는 자꾸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제도 그 재무부 장관이 네. 이제 탕감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이 굉장히 엄격해서 이게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의 컴플레인 그리고 네. 뭐 이런 이익 단체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 AICPA라던가 이런 쪽에서 의견을 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어제 드디어 반응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것도 어떤 식으로든 좀 그 현실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지금 government restriction으로 인해서 뭐 탕감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면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 8주 안에 그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은행에서는 60일 안에 탕감 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는 스케줄링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케줄링에 좀 변동 사항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크게 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일 텐데 탕감 조건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 8주를 네.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인데 네. 뭐 빨리 받은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이미 받았고 네. 또 5월 초 이렇게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럼 8주가 금방 가잖아요. 네. 뭐 5월, 6월이면 다 끝인데 그렇죠. 여전히 그 government restriction에 따라서 비즈니스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면 비즈니스가 안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감의 가장 큰 포션이 그 종업원 임금에 대한 건데 종업원 임금을 평상시처럼 주지 못하는 건 또한 명백한데 네. 그러면 이제 8주라는 거를 언제부터 카운트하느냐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와 같은 정부의 오더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못하는 상황은 끝나고 나야 네.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었던 거고 네. 이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는 언급이 없었는데 네. 어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큰 게 75% 25% 룰이라는 게 있죠. 네. 금리요 75, 그다음에 유틸리티 이자 무슨 렌트비가 25. 그렇죠. 근데 그것 자체도 원래 그 케어스 액트 상에는 네. 그와 같은 조건은 없었는데 이제 어. SBA가 이제 행정부 산하 기관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레귤레이션들 그런 규정들을 만들면서 그게 들어갔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그 입법부의 의도에 100% 충실한 거냐. 너무 또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 두 가지를 음. 지금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까지 네. 나온 상태인 거죠. 네. 이 부분은 그저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예. SBA가 그런 규정들을 입법부에서 만든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SBA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법이 입법부에서 만들어지면 네.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잖아요. 네. 또 행정부의 산하 기관인 거니까 네. 이 법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지에 대한 디테일한 그런 플랜 내지는 네. 디테일한 규정들은 당연히 만드는 게 맞는데 네. 그게 결국은 입법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 또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겠죠. 그게 아니었을 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자, PPP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혼선을 빚다 보니까 그 최근에는 ERC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PPP가 자금 고갈로 언제 벌써 이미 바닥은 났지만 낮죠. 네. 신청 안 받고. 네. 네. 그런 그 한시적인 문제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몰리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ERC에 대한 홍보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둘 다 말하자면 지난 3월 27일 케어스 액트에 들어가 있었던 통과된 법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PPP나 EIDL 같은 론 프로그램이 정말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이 ERC Employee Retention Credit은 덜 받았는데 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first come first serve 베이스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원을 빨리 해야지 예산을 내가 빨리 예산에 할당된 거에 소진되기 전에 그렇죠. 돈을 받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들 몰려 있었던 거고 네. 네. 반면에 ERC라고 하는 건 이제 뒤이어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물론 당연히 뭐 예산이 할당은 돼 있겠죠. 그렇지만 이 자격에 대해서 빨리 와서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 업체들은 2020년 동안 쭉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다 보니까 어떤 그 얼전시라는 면에서 관심을 덜 받았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이 PPP가 2차 펀딩도 마무리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PPP가 정말 적절한 거냐에 대한 그런 퀘스천 마크 네. 플러스 이제 ERC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 네. 이게 알고 보니 그렇게 말하자면 PPP와 ERC는 같이 못 하거든요. 그게 네. 법에 나와 있어요. 네.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네, 같이 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PPP가 당연히 더 좋겠거니라고 해서 몰렸었는데 네. 한번 스텝백 해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PPP가 안 된 업체들만 플랜 B로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되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제 관심들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더 좋을 수 있는 조건은 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ERC가 더 나을까요? 그 전에 그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ERC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듣고 그렇죠. 가볼까요? 네. 그 둘 다 뭐 PPP건 ERC건 PPP도 페이체크 프로텍션이니까 페이체크를 프로텍트 하겠다라는 거고 ERC는 인플로이 리텐션, 인플로이를 리테인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실업률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 그 업체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네. 그런 취지인 거죠. 공통적인 거죠. 네. 그러니 PPP는 이거 탕감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 고용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리고 ERC 같은 경우는 대신에 내가 2020년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ERC의 내용은 자격을 갖춘 회사가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에게 네.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최대 10,000불까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절반, 그러니까 아마 업투 5,000불까지겠죠. 까지 현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현금 혜택을 줘요? 고용주가 기업에게, 기업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잖아요. 네. 급여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50%를 보조해 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네. 업투 10,000불까지, 그 말은 5,000불까지가 혜택이 된다라는 거죠. 만불은 어느 기간 안에 주는 만불에 해당되는 건가요? 만불은 2020년 3월 12일부터 네. 2020년 말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긴 기간이네요. 따라서 네. 이 자격을 갖춘 종업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네. 만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기타 다른 조건으로서는 네. 또 최대 2020년 연말까지이긴 하지만 네. 분기별로 따져서 이 분기마다 그 업체의 상황이 네. 전년 대비 매출액, 총 매출액 기준에서 전년의 동분기 대비 50%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자격을 갖춘다고 해요. 네. 이게 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해해요. 네. 네. 작년에 제가 만약에 10만 불 매출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매출이 5만 불 이하여야 퀄리파이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 분기가 네. 그 특정 분기에 대해서 네. 작년 대비 50% 미만이었을 때 자격이 되고 네. 한 번 그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네. 나중에 어떤 분기에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예를 들어 설명드릴 네. 텐데 그 어떤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이 되면 네. 그때까지만 자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 5,000불 직원당 5,000불의 크레딧은 한 번만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 연도 한 명에 대해서 최대 5,000불까지 누적인 거죠. 5,000불까지. 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일단 자격을 갖춘 회사라고 하는 거에서의 자격을 갖춘 회사는 뭐 다 됩니다. 네. 여기는 무슨 뭐 500인 이하 사업장 뭐 이런 건 없어요. 네. 좋은 거죠. 네. 모든 사업장, 모든 사업주는 다 된다고 보면 네. 되고 다만 100인 이상 2019년 기준에서 풀타임 인플로이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었던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판단 평가 방식만 다르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둘 다 자격은 갖추는 건 동일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50%, 80%가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또는 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비즈니스 사업장이 지금 문을 전체 또는 조금이라도 닫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2020년 2, 4분기잖아요. 네. 네. 당연히 지금 포함이 되는 거죠. 질문이 갑자기 머릿속에 한 20개는 떠오르는데요. 네네. 그 어디서부터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 첫 번째 질문이요. 예. 아까 자격이 되는 고용주가 자격이 되는 종업원에게 주는 급료에 대한 텍스 네. 크레딧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 현금을 돌려받는 건? 재무국이 주는 거예요? IRS 주는 거예요? 연방정부가 주는 거예요? IRS에서 주는 거죠. 근데 뭐 IRS 에서. IRS가 돈을 만들어내는 데는 아니니까 네. 예산을 할당받고 거기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요. 네. IRS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고용주가 네. 업체가 5,000불의 혜택을 보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그거는 일부는 텍스 크레딧으로 받고요. 텍스 크레딧으로. 텍스 크레딧으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습니다. 거기서 텍스 크레딧이라는 거는 제가 올해의 상황을 내년에 세금 보고할 때 받는 텍스 크레딧이에요? 아니면은 페이롤 텍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페이롤 텍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2, 4분기에 어떤 종업원 A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면 네.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잖아요. 급여를 네. 주잖아요. 네. 뭐 예컨대 이 종업원한테 10,000불을 줬다고 쳐요. 네. 3달 동안에 네. 걸쳐서.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원천징수도 할 것이고 네. 또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든가 이런 걸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0불이라는 임금을 종업원에게 줄 때 고용주가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게 뭐 예컨대 뭐 한 1,000불이 있었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이 분기가 끝나기 전에 끝날 때 언제고 간에 그 분기에 해당하는 이 1,000불을 IRS에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네. 그 이제 폼 941이라는 거를 써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요. 네. 그랬을 때 내가 이 자격을 갖춘 A라는 직원 10,000불을 지급했으니 5,000불의 크레딧이 사업체 입장에서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원래는 이 10,000불에 대해서 1,000불을 내가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부담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오케이. 네. 내가 941을 파일할 때 나 5,000불 생겼으니까 네. 원래 1,000불 라이빌리티가 있는데 나 네. 이거 안 낸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는 1,000불이 굳은 거죠. 그렇죠. 번 거죠. 네. 나머지 4,000불이 남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 분기 중에 또는 그 분기가 끝나고 한 달 이내에 폼 7200이라는 거를 써서 네. IRS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4,000불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준다고요? 돈으로 달라고. 오. 그 적어도 내년 세금 보고의 텍스 크레딧을 기다리지 않고 적어도 분기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이 지금 텍스 크레딧은 우리가 연말이 지나서 하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게 아니고 네. 고용세 분기마다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 고용세 페이롤 텍스에 네. 대한 그 크레딧입니다. 자격이 되는 사업체에 한해서라고 해서 아까 그 중에 자격 몇 개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뭐 50% 미만의 매출이어야 된다.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80%까지 가면 그 분기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 후에 분기부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이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캐첩이 될 테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유는 뭐 어차피 매 분기마다 신고하는 거는 정해져 있고 물론 네.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7200을 파일해서 내가 받는 거는 네. 그 분기가 끝나지 않아도 분기 중에 내가 예상을 해가지고 이 정도 될 거니까 나 주세요라고 하는 건 가능하니까 내가 빨리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네. 차원에서 미리 보내는 거는 뭐 맞습니다만 네. 이 자격을 내가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그거는 뭐 빨리 해야만 더 유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자격에 대한 걸 좀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네.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회사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정부의 오더에 따라서 사업장이 지금 문을 닫은 그런 상황 네. 또는 전년 대비 50%에서 80%를 말하는 거죠. 그 부분에 예, 있어서 그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약간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정부의 오더로 인해서 지금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줄 페이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 직원들의 50%의 돈을 제가 그
그 저 소위 그 텍스 크레딧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근데 오류가- 문을 닫았다라는 게 네. 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고용을 계속해서 리테인하는 데에 대한 대가니까. 그 또한 정부 오더에 따라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게 100% 사업장 폐쇄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비즈니스는 하는 거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식적인 정부 오더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네. 네. 그 50% 규정과 상관없이 당신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이 50% 80%라는 질문이 많이 오고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네. 2, 4분기 지금 우리가 있는데 상황을 놓고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다 50% 기준으로도 전년 대비 50% 밑으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네. 이하로 떨어졌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이미 그러면 2, 4분기를 놓고 보면 자격 확보하고 있는 거죠. 정부 그거하고 별개로 네. 네.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 4분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 4분기, 4, 4분기가 남았잖아요. 네. 그럼 3, 4분기 때 예를 들어 내가 3, 4분기 때 비즈니스가 반등을 해서 네. 80% 이상으로 픽업이 됐어요. 네. 3, 4분기 때. 네. 그러면 3, 4분기에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3, 4분기까지는 자격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포함시켜 준다는 네. 거네요. 네. 그 표현이 뭐 나오는데 네. 네. 이제 80%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자격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네. 그 분기까지는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네. 그 다음 분기부터는 그렇죠. 안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만약에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3, 4분기에 80% 이상으로 픽업이 됐다고 하면 나는 3, 4분기 때까지에 대한 혜택인 거고, 그게 아니라 3, 4분기 때도 사실 지금 상황이 저 7, 8, 9월 달에 80%까지 되지 않을 확률이 사실 높겠죠. 네. 그랬다고 하면 4, 4분기에 80%가 된다고 하면 네. 그 말은 실질적으로는 풀 이어 나는 다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2, 3, 뭐 4를 다. 지금 네. 당장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에 업투 5,000불까지 10,000불까지 페이를 주면 거기에 반 업투 5,000불까지 지금 현재 리텐션 크레딧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6개월이면은 그 10,000불은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3, 4분기, 4, 4분기를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 계속해서 고용돼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10,000불은 금방 차요. 그러겠네요. 금방 차고 또 그 분기에 설사 내가 페이롤 텍스로 부담한 부분이 없다 해도, 그러니까 낮다 해도 나머지는 그 분기마다 캐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3, 4분기, 4, 4분기라는 게 그때 물론 추가로 고용을 한다고 하면 네. 추가의 그 직원들에 대해서 자격을 갖춘다라는 면에서는 뭐 4, 4분기에도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컨티뉴하는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 뭐 4, 4분기까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잠깐 카톡으로 여쭙겠습니다. 10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나누는 말씀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따라오실 수 있으면 저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오시지 못하겠다 그러면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느 쪽이 더 많으신지를 갖고 저희 진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네.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PPP보다 PPP의 차선책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게 최선책일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PPP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고 EIDL도 워낙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뭐 그거는 따라오시는데 별 지장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이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ERC에 대해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따라오시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와서 한 번 더 정리할 거고요. 따라오실만 하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몇 퍼센트인지 결정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저희는 진도를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하신 게 이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ERC가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가? 네. 그리고 과연 ERC에서 받는 텍스 크레딧이 이게 인컴인가 그랜트인가? 네.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은 자격이 되는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격이 되는 종업원은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되는가? 네 번째 가장 큰 질문. 캐시도 가능한가? 네. 왜 한인타운에서는 캐시로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페이롤 텍스 안 내시고 그런 경우에 가능한가? 다섯 번째 질문. 자영업자도 가능한가? 꼭 네. 직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나? 지금 PPP 같은 경우에는 1099을 받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도 신청할 수 있는데 ERC도 과연 그게 가능할 수 있나? 뭐 대충 그 정도면 크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질문은 포함했을 것 같아요. 전하는 말씀 듣고 진도 따라오실만 하다 그러면 이 질문으로 바로 갈 거고
만약에 진도 따라가는 게 벅차다 그러시면 그러면 한 번 더 뒤로 빠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올게요. 이 시간 도움 죄송합니다. 빠꾸라는 말씀 네, 죄송합니다.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존청 변호사님은 변호사시면서 CPA이시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CPA는 인터내셔널 텍스가 스페셜티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에도 사무실을 갖고 계시는데 네. JCN 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얼바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일부러 얼바인에서부터 아침 일찍 차 몰고 나와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존청이라고 유튜브 채널에 치면은 들어가서 영상을 직접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변호사 존청이라고 확인해 보시면 관련 동영상을 쭉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몰랐던 내용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반응은 물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뒤로 그래도 돌아갈까요? 아니면 진도 빠질까요? 진도 낼까요? 진도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듣기 하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진도를 쭉 뽑아서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요. 다시 듣기 하시고 아니면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유튜브 창에 가셔서 미국 변호사 존청 확인해 보시면 또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 3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업체에 대한 말씀은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되는 직원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까? 자격을 갖춘 직원은 100인 이하 그 사업장이냐 100인 이상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100인 이상은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좀 더 네. 기술적이고 하니까 네, 또 네. 해당되시는 분들 별로 없을 뭐 테니까. 100인 이상이면 본인들 법인 팀이 또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분들이 네.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100인 이하의 경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조건 없습니다. 모든 인플로이에 대해서 지급한 페이롤은 자격을 갖춘다라고 얘기하고 네. 다만 이제 몇 가지 제약들이 나오는데 뭐 예컨대 내가 가족을 고용했을 경우에 안 됩니다. 내가 가족의 예를 들어 내 형제 자매, 뭐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가족 이들에게. 직원은 안 된다고요? 그럼 패밀리 네. 비즈니스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네요.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가이드라인상에 언급을 안 하거든요. 네. 그 말은 된다라고 짐작이 되는 건데요. 네. 특정해서 안 되는 그 immediate family 멤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내 비즈니스에서 내가 아들을 고용해서 아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만약에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네. 주식의 그 majority shareholder 그러니까 그 대주주죠. 50%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주식 그 인디비주얼의 네. 경우는 마찬가지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파타임 직원도 괜찮고요. 파타임 직원도 됩니다. 네. 제가 제 사촌을 고용했어요. 이 사람이 제 사촌인지 일반 종업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결국 알 수 있느냐 모르냐의 문제는 두 번째인 것 같고. 네네. 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합당한 질문을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모시고 이상하게 피해가는 질문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걸 확인해 저 친구들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워. 네. 네, 김영준 씨.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까? 네. 뭐 공중파에서 그런 질문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게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될 수 있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일단 패밀리는 안 된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아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텐데요. 그 한국이나 뭐 해외에서 온 단기 뭐 인턴 직원 그리고 주재원들 그리고 또 이제 OPT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취업 비자 H-1B 받기 전에 임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그 법적으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없거든요. 네. 고용주도 이거를 위돌링 안 해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도 여기서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자격이 되는 종업원이라고 하면 페이롤 텍스를 업주가 납부하고 있는 종업원이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겠는데요. 뭐 네. 현금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따 하실 거라고 했는데 네. 안 되죠. 그러니까 내 기록이 내가 실제 941에 올라가는 네.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부담하는 그 직원이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분들의 신분이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워킹 퍼밋이 있어서 만약에 네네네. 제가 저 페이롤 텍스를 내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네네네. IRS에서 뭐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는 것도 물론 아닐 뿐더러 그리고 합법적으로 뭐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여기서 근로 활동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재원 뭐 L 비자를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페이롤 텍스를 그런 식으로 크레딧을 받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페이롤 텍스 이상의 것을 IRS로부터 제가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는 금액은 인컴 텍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텍스 크레딧인가요? 텍스 크레딧이요. 텍스 크레딧. 네, 텍스 크레딧으로. 네. 네. 이 제가 만약에 한국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본인이 주인이지만 어떤 분이 뭐 식당도 하시면서 세탁소도 하시면서 리코스토어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종업원의 수라든가 그 자격 조건이 하나하나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오너기 때문에 그 3개, 4개 회사가 다 한꺼번에 포함돼서 그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까? 후자이고요. 답은 이게 aggregation rule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A 기업 A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B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네. A에서도 사실 별도의 법인으로서 페이롤 텍스도 내고 종업원 따로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네. B에서도 따로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카운트를 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컴바인해서 한 회사인 걸로 보고 백인에 대한 평가도 있을 뿐 당연히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 기준에서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P와 ERC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네. A 기업에 대해서는 그럼 난 PPP를 하고 B 기업에 대해서는 ERC 하는 게 유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거 애그리게이션 룰이라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사 상사 분들께서 네, 지금 정부 혜택 받으시면서 그 약간 좀 그 컨플릭이 있는 게 이제 그런 맞습니다. 것 때문에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지금 이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무슨 말씀에 뭐에 관한 건지 아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는 500인 이하 사업장이 PPP를 받는 그 조건이었었는데 그렇죠. 이게 원래는 지사 상사라고 하면 미국의 사업장만 놓고 보면 500인 이하이니까 상관없는데 네. 이건 이제 애그리게이션이라기보다 그냥 세법상에 이제 affiliated company라고 얘기하거든요. 형제 자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해외 관계사들까지도 다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500명 넘는 건 쉽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PPP 같은 경우에요. PPP랑 ERC랑 같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데 PP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으면 이제 탕감 조건에 맞춰지면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론이 되는 거잖아요. ERC로 받게 되는 그런 크레딧이 만약에 직원당 5,000불씩 받는다면 그거는 갚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완전히 제가 다 네. 얻게 되는 크레딧 혹은 그렇습니다.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 PPP와 ERC의 비교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선 첫째로 받으면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론 레이트도 낮고 뭐 여러 가지 탕감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서두에 나왔던 얘기로 탕감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가 관심인 거잖아요.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직원들이 다시 출근을 안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특별히 더 PPP 론을 받아놓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ERC의 경우는 그게 해당 사항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탕감 의무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 PPP를 받을 수 있는 둘 다 종업원을 유지하고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대한 정부의 보조인데 그런 면에서 PPP도 돌이켜보면 종업원 1인당 지급하는 2019년도에 지급한 평균 임금에서 곱하기 2.5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론 금액으로 됐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ERC라고 하는 거는 종업원 1인당 10,000불까지에 대해서 5,000불을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럼 뭐 10,000불이야 뭐 어쨌거나 그 1년 동안에 줄 테니까 네. 종업원 1인당 5,000불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PPP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그 A라는 직원이 연봉이 24,000을 기준으로 놓는 거죠. 한 달에 2,000불씩. 한 달에 2,000불이란 말이죠. 그럼 2,000불이면 2.5배 하면 얼추 5,000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그 말은 고용주, 회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는 거의 규모가 2,000불, 월 2,000불을 지급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이분이 되는 거고 그보다 낮게 지급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PPP보다 ERC의 혜택이 더 클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 직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턴오버가 만약에 빈번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ERC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1차적으로는 그 급여 규모를 놓고 봤을 때 2,000불보다 더 미만일 경우라고 하면 그 종업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론의 금액이 5,000불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PPP의 상황이라면 네. ERC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5,000불까지 받을 수 있고 10,000불만 넘으면 네. 그리고 탕감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라는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네. 이 그 크레딧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원이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에서 B라는 직원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네. 추가에 고용을 했다라고 하면 각각의 직원에 대해서 크레딧은 생기는 거예요. 각각 5,000불씩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와. 반면에 PPP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이게 애플 투 애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PPP는 2019년도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나 어쨌거나 종업원 1인당 나올 수 있는 그 에버리지 셀러리라고 하는 것은 도중에 뭐 A에서 B로 그 연중에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2배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죠. 따라서 따라서 네. 크레딧의 경우 특히 그런 상황에서 고용주가 이걸 악용할 의도로 뭐 종업원을 리플레이스 한다거나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안 되겠으나 네. 상황상 어떤 그 턴오버가 높은 업종이라거나 네. 아니면 직원이 뭐 바뀌었다거나 그렇죠?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면에서 ERC가 갖는 장점이 또 보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업주면 저는 ERC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만약에 비교를 해볼 수 있을 부분일 것 계산기 같아요. 두드려 네. 아니 계산기 굳이 두드려 보지 않더라도 얼추 다 지금 현재 나오지 않으십니까? 근데 PPP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ERC를 지금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 혜택을요. 혹시 내가 PPP 해보려고 하니까 뭐 페이롤 맞추기도 어렵고 막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영업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ERC로 갈아타실 수는 있으세요? 지금 그 재무부와 IRS에서 그 자주 묻는 질문으로 나온 게 이건 뭐 또 배경을 더 잠깐 말씀드리면은 말이 많았잖아요. PPP를 퍼블릭 회사다 뭐 이런 큰 회사들이 받아서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당신들 감사할 거고 아마 안 좋을 거라고 해서 갚았죠. 그 사람들이 1,000만 불 뭐 다 받은 이런 큰 회사들이 다 갚았고 그와 병행해서 각각의 은행들이 4월 24일 이전에 1차 펀딩 단계에서 론을 받았던 PPP 업체들한테 다시 노티스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당신들도 만약 본인들이 말하자면 이와 같은 그 론을 받을 때 이 어테스트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론이 필요한 이런 이코노믹 언설튼티로 인해 내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업체로서 받는다라는 걸 했는데 그거 아니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으니까 5월 14일까지 반납하세요. 원래는 그게 5월 7일인가 그랬었는데 그게 연장이 됐거든요. 반납하세요. 그러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추가로 네. 그때까지 반납을 하면 ERC에 대한 자격도 회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론을 받은 상황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이게 더 맞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뭐 한 이틀 정도 더 시간은 있는 거죠. 5월 PPP 14일까지요. PPP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조건이 상당히 지금 강해지는 거잖아요. 리스트릭션이 점점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200만 불 이상은 감사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PPP를 받으면 다 감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안 그러면 전부 다 론으로 바뀐다고만 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론으로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괜히 뭐 나중에 또 안 좋아 뭐 이런 식의 좀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 이거 못 맞추게 되면은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어쨌거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거를 우리가 뭐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너무 움츠러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그런 이코노믹 언설튼티 상황에 대해서 나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디클레어 한 게 그 자체가 막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에 지금 큰 정말 주목받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져서 그쪽으로 몰린 건데요. 네. 결국은 평가는 진짜 내가 어떤 게 더 나에게 더 큰 효용을 주느냐를 가지고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는 그만큼 정말 내가 문제가 없었는데 론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뭐 해코지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관점을
좀 ERC를 했을 때 내 앞으로의 그 비즈니스 프로젝션이 있을 거잖아요. 고용을 몇 명씩 계속해서 할 것이고 아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게 더 유리할지 평가하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이게 정말 많이 받은 질문으로서 오늘도 아마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PUA와 PPP 같이 해도 되나요? 뭐 이 얘기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매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매주 나오는 뭐 저도 네. 지난주에도 했고 뭐 그거 같이 받으신 분들 의외로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서로 독립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직접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ERC는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실 텐데요. 이와 같은 고민의 대상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ERC는 202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예컨대 PPP와 달리 이 PUA로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일정 기간의 그 연방세 혜택이라는 게 있을 거죠. 7월 말까지. 직원의 입장에서 아, 네. 과거 직원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네. 혜택이 있을 네. 것이고 네. 고용주는 또 고용주로서 누리고자 하는 또 혜택이 있는데 네. PPP와 PUA 같은 경우는 이게 컨플릭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요 였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ERC는 아주 기술적으로만 보면 내가 피고용인으로서 종업원으로서 실업수당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기간과 이후에 고용주의 입장에서 연말까지 누릴 수 있는 ERC 피리어드라고 하는 게 중복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윈윈이 될 수도 있겠죠. 서로 만약에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뭐 바로 계산기 두드려 보시겠지만 되게 많은 분들께서 S컵을 만들고 그 S컵을 통해서 은행 구자가 있으면 그 은행 구자에서 나한테 월급을 주는 형태로 법인이 오너고 네. 나는 그 법인의 인플로이로서 그렇게 월급을 빼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1인 자영업자들도 이 ERC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게 지금 질문하신 그 의도는 충분히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네. 실상은 두 종류일 거예요. 하나는 법인의 형태로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S코퍼레이션이건 뭐건 어떤 엔터티의 형태로 일단 세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월급을 지급받는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그룹이 있을 것이고 네. 다른 하나의 그룹은 그냥 내가 자영업자인 거예요.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네. 별도의 어떤 엔터티를 세운 게 아니라 솔로 내가 그냥 하시겠죠. 그렇죠. 솔프랍으로서 네. 스케줄 C 내가 1040 뭐 저 개인 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비즈니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전자의 경우라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없을 거예요. 제가 봐도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 없고요. 당연히 된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내가 S코퍼레이션의 주주로서 또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월급을 받아가는데 네. W2 941을 하는 월급을 받아가면 자격이 될 것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는 네.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들. 네. 스케줄 C로서 결국 이게 조금 전문적인 얘기로 가면 셀프 인플로이먼트 텍스를 부담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회사의 형태로 운영을 하면 내가 월급을 받을 때 회사가 절반 부담하고 내가 절반 부담, 종업원이 절반 부담하고 네네. 이런 식의 시스템인데 네. 네. 자영업자를 할 경우에는 그냥 내가 비즈니스에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그냥 별도의 셀프 인플로이먼트 텍스를 부과받게 돼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가져가는 그 프로핏은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고 따라서 내 프로핏은 ERC의 혜택을 못 본다. 단 내가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격을 갖는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ERC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분기마다 네. 해당이 되는 직원들에 대해서 크리에이시 되는 그 크레딧 금액이 있잖아요. 아까 뭐 2, 4분기 때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에 대해서 10,000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 직원에 대해 뭐 5,000불이 1,000불.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내가 그 분기에 그 고용세가 한 얼마 정도 나올지를 감안을 해서 실제 1,000불 정도 나올 거라고 가만히 됐으면 네. 1,000불을 내가 안 내고 안 내는 거죠. 안 내는 거고 나머지 4,000불은 7200이라는 양식을 써서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대상이 IRS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7200의 양식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받느냐. 우선 분기마다 내가 신고하는 페이롤 텍스 리포팅이 있어요. 그게 이제 941이라는 양식을 쓰는데 거기에서 내가 내야 되는 거를 차감하는 식으로 혜택을 보고 네. 그리고 그 분기에
그걸 차감하고도 남는 크레딧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네. 그 분기 중에라도 또는 그 분기가 지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IRS에 그 7200 양식을 접수해서 주세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오, 방식입니다. 네. 약간 어느 정도 그 여유가 있으시게 되면은 ERC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하시게 되면은 ERC보다는 오히려 PPP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PPP와 ERC를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고 하니까 네. ERC가 날지 PPP가 날지 계산기 옆에 놓고 좀 두들겨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네. 계산 결과는 5월 14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5월 14일까지는 PPP를 만약에 포기하신다 그러면 그 날짜 안에 하셔야 되니까 ERC가 더 낫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5월 14일까지 마음의 여기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시간은 없지만 마지막 질문. PPP를 만약에 제가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PPP의 탕감 혜택을 받지 않고 그걸 론으로 놔두면은 ERC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아, 안 그것도 됩니다. 안 됩니까? PPP를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게 더블일 것 같은데요. 직원을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 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 아니, 그게 왜냐하면 더블인 고용- 혜택일 것 같은데요. 그 탕감을 받기 위한 혜택이지 내가 탕감을 안 받고 나 그냥 론으로 쓸게라고 하게 되면은 ERC 혜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거군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잔머리를 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대답하시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아침마당에 문의해 주셔도 되겠고요. 다시 듣기 한번 꼭 하시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 하셔도 아마 나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미국 변호사 존청으로 확인해 보시면 관련 동영상을 업데이트해 두셨습니다. 안내판을 열어보시면 몇 분 몇 초에 어떤 내용, 몇 분 몇 초에 어떤 내용.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필요한 내용만 확인하셔서도 팔로우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5월 14일까지 결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안에 해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존청 변호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존청 변호사님이 최대한 설명 많이 하시기 위해서 네. 저희가 궁금한 건 많은데 이것도 나름 저희가 자제하면서 질문을 한 건데 네네. 예. 많은 분들께서 카톡으로 유튜브로 질문을 던져 주셨는데 소화 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도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하셨는데 1번만 하다 끝났어요. 그러게요. 네, 1번만 하다 끝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다음 주에 또 오신다는 겁니다. 아, 네. 다음 주에 또 근데 뭐 오시고. 1번부터 4번 맞습니다만 1번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아, 꼭 네. 가장 많이 시간을 써서 다루고 싶었던 주제였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ERC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네. 네. 다음 주쯤엔 저희가 한번 질문을 수합을 해보죠.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 좀 드리고 그리고 또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것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 존청 변호사님도 수고하십니다만은 그 JC 컴퍼니의 우리 다른 스텝 여러분들께서도 밤잠 못 주무시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대신 감사 인사 전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홍보하시려고 나오신 게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드리지 못하는데요.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그 이메일 주소가 있으세요. 그쪽으로 연락해 보시면 연락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존청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